안녕하십니까? 신종우 교수입니다. 1주차 재택수업 잘 하셨나요? 1주차 재택수업 많이 불편하셨죠? 교실에서의 여러분들과 서로 눈을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 이러한 대학의 교실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과 면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 역시 2주차에서도 여러분들 재택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1주차에서는 이 총이치 전 제작 과정에서의 첫 번째 단계의 이 개인 트레이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서의 요구되어지는 이 여러 사항들을 별 설명 없이 전 제작 과정의 영상을 먼저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번 2주차에서는 이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서의 고려되어져야 될 여러 가지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하악의 개인 트레이 전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다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이치 기공학 과목 여러 번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총이치 기공학 과목 어떻게 정의해 볼 수 있나요? 지금 보는 바와 같이 이제 환자 구강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연치아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무치하게 인공 대치물의 이 틀니, 즉 컴플리덴처를 만들어서 환자 구강 내에 장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노후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러한 과목입니다. 단지 틀니를 만든다라고 하는 개념보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 총이치 기공학, 특히 초고령화 사회에서의 노인들의 구강, 사실 치아 없이 음식을 저작하는 부분에 심리적인 안정감이나 기타 많은 부분이 지금 사실 저하되어 있죠. 이런 부분을 나름 인공 대치물의 틀니로 장착시켜 줌으로 인해서 심리적인 안정감, 그리고 삶에서의 기본적인 이 저작 기능과 어떤 심리적인 부분을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행복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죠. 첫 번째, 이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의 2주차, 우리는 지금 예비 모형 제작에서 개인 인상 트레이 이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악의 개인 트레이 제작이죠. 자, 수지의치 제작 과정은 여러분들 전 제작 과정의 흐름도를 이미 잡고 계실 거라 믿고요. 여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이치 제작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계시는 거 중요하죠. 첫 번째,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예비 인상을 체득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1주차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자가 내원해서 총이치를 이제 진행하겠다라고 치료실과 협의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 환자에 맞는 틀이 아닌 제조회사에서 임의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 기성 트레이를 이용해서 먼저 환자의 구강을, 즉 인상으로 얻어내는 이러한 예비 인상의 기성 트레이를 이용한 예비 인상, 이 예비 인상체에 모형을 부어주면 예비 모형이 되겠죠. 총이치 제작 과정에서의 첫 번째 환자가 내원했을 때의 진단, 그리고 진단에 의해서 총이치 제작의 첫 번째 기성 트레이로 환자 구강을 이제 인상으로 얻어내는데, 이때 인상 재료는 알긴산염의 알지네이트나 주로 모델링 컴파운드가 이용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석고를 부어주면 환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이 이 석고의 모형으로 얻어지겠죠. 이렇게 석고의 모형으로 얻어진 그 기반을 가지고
이 한자 구강에 정확하게 맞는 이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을 이제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즉, 이 개인 트레이의 이 정확도가 곧 그 한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인상으로 얻어내는 데에 정확도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겠죠. 다시 말씀드려보면 총이치 보철의 성패는 곧 인상이다라고 정의한다면 이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에서의 이 단계별 지켜져야 될 이런 고려사항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은 하악의 개인 트레이인데 지금 보시면 손잡이도 있고 양구치 쪽에도 있고요. 상악에서도 가운데 손잡이가 있고 구개면에 어떤 보조적인 이러한 또 핸들이 부착이 되어 있죠. 오늘 이런 부분을 좀 더 상세하게 이론적인 배경을 제공하고 하악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악의 이 개인용 트레이, 특히 인상제와 대조되는 색상의 개인 트레이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트레이와 인상제가 동일색이라고 한다면 구강에서 인상을 얻어냈을 때에 정확하게 얻어졌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이 약간 변형되어 있는지 떨어져 있는지를 동일색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트레이와 사용하고자 하는 인상제 색상은 서로 이 구분, 대조적으로 선택해 달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손잡이의 형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즉 치과 의사가 트레이에 손잡이를 이용해서 한자 구강에 넣고 인상을 얻어낸 다음에 다시 빼내는 이러한 이 가이드의 이 핸들로서의 제일 좋은 조건을 어디에 부착을 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즉 구순 운동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 즉 상악에 즉 어느 부위가 될까요? 즉 구순 입술 운동에 지장되지 않는 범위의 이 중앙에서의 약간 이렇게 치과 의사가 인상을 뜨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이러한 부착의 위치. 따라서 상악은 약 정중 중앙 부분에서 약 45도의 각도로 우리가 제작을 해주는데 이때는 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너무 강하게 크게 해서도 안 되겠고요. 치과 의사가 핸들을 잡고 이 인상을 체득할 때에 좀 더 불편함 없이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이 핸들에서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의치상 외형선보다 2, 3mm 짧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트레이의 외형선을 한자 구강의 깊은 이 전정의 보도 부분까지 일치시켜 주지 말고 약간 이 보도 깊은 부분에서 2, 3mm 짧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부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상제 공간 허용을 위한 이 스페이서를 부착해 달라. 이 부분도 스페이서 부분에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고요. 인상제 종류에 따라 적절한 유지 장치를 부여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성 트레이에서의 인상제는 알긴산염의 알지네이트나 모델링 컴파운드를 썼지만 지금 이 개인 트레이를 이용한 이 정밀 인상의 본인상은 알긴산염이나 모델링 컴파운드가 아닌 대체적인 러버 계통의 정밀 인상제입니다. 그 인상제의 특성에 따라서 트레이와 결합시켜줘야 되는 이러한 유지력을, 결합력을 높여줄 수 있는 부가적인 유지 장치들을 부여해 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작법이 간단하고 좀 경제적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트레이가 상당히 위생적이어야 된다라고 보면 대체적으로 트레이 제작 과정에서의 요구 조건은 7가지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제작 과정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상악의 모형에 지금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형은 곧
뭐죠? 이제 개인 트레이를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현재 이 전정 깊은 부분을 시작점으로 해가지고 총 3개의 라인이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깊은 라인을 기준으로 이 중앙에 있는 중앙에 있는 이 트레이 외형선, 즉 제일 깊은 전정 부위에서 2, 3mm 짧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이 짧게 그려준 가운데 있는 이 라인이 트레이의 외형선입니다. 이 트레이 외형선 두 번째 이 라인에 다시 마지막 제일 상위에 있는 이 스페이서 라인도 2, 3mm 짧게 디자인해 달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볼까요? 제일 보도의 깊은 전정 부분을 기점으로 이 중앙에 그려진 부분이 트레이의 외형선. 그리고 트레이의 외형선에서 다시 2, 3mm 짧게 또 그려주는 이 부분이 트레이 내면에 위치되어져야 될 스페이서의 이 가장자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개의 라인의 역할이 뭐다고요? 제일 하단에 그려져 있는 부분은 이 보도의 제일 깊은 부분, 그리고 보도의 깊은 부분을 기점으로 이제 2, 3mm 짧게 그려주는 이 가운데 이 라인이 트레이가 거기까지 트레이의 가장자리가 거기까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트레이 외형선 다시 2, 3mm 상방에 트레이 내면에 위치되어져야 될 스페이서의 인상재. 자, 제작 과정 전에 먼저 모형의 디자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과정에서 여쭤볼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3개의 라인 중에 트레이 외형선은 어디고 스페이서의 외형선은 어디냐.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교수님, 왜 3개 라인 중에 두 번째 라인에 트레이 외형선을 맞춰줘야 되나요? 제일 밑에 부분까지 맞춰줘야만이 인상을 떠낼 때 한자의 구강 모든 부분을 떠내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끝부분까지 트레이가 완전하게 접합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 한자의 깊은 그 보도의 잇몸 깊은 부분까지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약간 짧게 해주고 이 짧은 부분에 인상재가 넘쳐가서 제일 이 무치하게 깊은 이 보도 부분을 인상으로 얻어내는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어지기 때문에 총 3개 라인 중에 첫 번째는 전정 부위의 깊은 부분, 그 깊은 부분을 기준점으로 2, 3mm 상방의 트레이의 외형선, 다시 트레이 외형선에서 2, 3mm 상방이 스페이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스페이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빨간색의 이 재료는 뭘까요? 여러분들 재료학에서 혹시 다뤄봤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즉 이 파라핀 왁스입니다. 개인 트레이를 만들 때 이 파라핀 왁스를 위에 붙여주고 개인 트레이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형하고 트레이 이 사이에 이 파라핀 왁스 한 장이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파라핀 왁스의 이 두께가 곧 인상을 체득할 때 인상재가 채워져야 될 이 스페이서 역할이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상학과 하학의 개인 트레이 하기 전에 여러분들 지금 보셨지만 이 스페이서를 부착했죠. 이 스페이서의 라인은 어디라고요? 아까 세 개의 라인 중에 제일 상단에 있는 라인에 요 파라핀 왁스 스페이서를 부착하고요. 그리고 4개의 지금 스탑이 형성되어 있는데 요 스탑은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견치부와 좌우 구치부의 정사각형이나 또는 원형의 약 5mm 정도의 크기로 형성을 해주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일까요? 스페이서는 인상재가 들어갈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 스페이서의 4개의
좌우 견치 구치 부위의 원형이나 정사각형의 이 스탑, 이 너치를 이렇게 파주는 것은 인상제가 이 안에 채워져서 곧 한자 구강에 정밀 인상을 체득할 때 이 개인 트레이가 이 구멍으로 흘러 들어가서 4개의 기둥의 역할이 돼서 치과 의사가 한자 구강에 인상제를 넣고 트레이를 위치시킬 때 정확하게 압접을 할 때 이 4개의 이 티슈 스탑의 이 기둥이 내진의 개인 트레이 4개의 스탑이 먼저 조직 부위를 어떻게 안내하고 더 이상 눌렀을 때 들어가지 않는 그 균일한 압력으로 인해서 인상제 또한 균일하게 얻어내는 이러한 역할이다 이겁니다. 이해될까요? 티슈 스탑은 뭐라고요? 인상 체득할 때에 한자 구강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주는 가이드와 그리고 이제 치과 의사가 밀어 넣었을 때 정확한 자리에서 정확한 압력으로 눌러주면 4개의 기둥이 스탑이 먼저 견치부와 구치부에 가서 딱 스탑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누르지 못한다면 이제 바깥으로 인상제가 넘쳐 나오겠죠. 즉, 이 티슈 스탑의 역할에 의해서 균일한 스페이서에서 요구했던 그 두께만큼의 인상제가 채워지는 이러한 인상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티슈 스탑.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제작 과정의 트레이의 어떠한 요구 조건, 즉 개인 트레이의 제작 과정에서 요구 조건의 이론적인 배경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역시 하악의 전 제작 과정을 살펴보는데요. 하악도 역시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영상 부분에서 직접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먼저 이 모형에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죠. 이 모형은 무슨 모형이죠? 즉, 연구 모형이죠. 기성 트레이에 의해서 얻어진 연구 모형을 토대로 개인 트레이를 만든다. 왜 그렇죠? 이 한자의 연구 모형에서 얻어진 이 개인 트레이의 정확도는 한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얼마큼 정확하게 얻어낼 수 있느냐라는 부분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예비 인상에 의한 예비 모형에서의 이 개인 트레이로 이제 총위치에서 제일 중요한 본인상의 정밀 인상을 진행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제일 깊은 부분의 전정 부위를 디자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을 그려주는데 이 라인은 무슨 라인이라고요? 무슨 라인이었죠? 트레이의 외형선. 즉, 이제 자가중압 레진으로 제작한 트레이의 끝부분이 이 지금 그리고 있는 이 두 번째 라인에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두 번째 라인의 트레이 외형선이 만나면 나머지 전정 부위 깊은 보도 부분까지는 약간의 지금 스페이스가 생기죠. 이 부분은 인상제가 넘쳐 나오면서 그 깊은 부분을 인상으로 얻어내기 위한 이 보도 몰딩이라고 하는 부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요. 개인 트레이를 왜 만들어야 되는지, 즉 한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얻어내느냐가 총위치 보철에서의 성패라고 했죠. 자, 이래서 두 번째 라인, 즉 이 라인이 무슨 라인? 보도 깊은 부분에서 2~3mm 짧게 상방으로 그려주는 트레이의 외형선. 이렇게 해서 이제 먼저 디자인을 하고요. 이 외형선의 디자인이 끝나면 다시 외형선을 기점으로 2~3mm 상방으로 스페이서라고 하는 파라핀 악스가 부착이 돼서 이제 가장자리가 트레이 외형선 2~3mm 상방에서 또 다시 연결되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페이서라고 하는 이 부착인데 파라핀 왁스죠. 여러분들 열을 가하는 왁스입니다.
자, 이런 파라핀 왁스를 이제 게스 터치를 이용해서 연화시키면 왁스기 때문에 조작하기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요? 이때 너무 이 열을 많이 가해서 두께가 얇아지는 범위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얇은 부분만큼의 인상제가 채워지지 못하기 때문에 인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문제점이 야기가 되겠죠. 연화만 시키되 너무 가열시켜서 한 부위가 얇아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예, 연화시키는 즉시 디자인 되어진 모형에 이제 우리가 이 스페이서라고 하는 이 파라핀 왁스를 붙여주는데요. 이 파라핀 왁스는 무슨 역할이라고요? 인상 체득할 때 이 파라핀 왁스만큼의 인상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미리 트레이를 만들기 전에 이 왁스를 부착함으로 인해서 이 공간을 허용받는 거다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이해되죠? 즉 용도가 뭐라고요? 인상제가 채워질 수 있도록 미리 이 자리를 잡아주는 스페이서 역할이 이 파라핀 왁스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부착한 즉시 이제 이 메스를 이용해 가지고요 좀 조심스럽게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빨리 잘라내야 되겠죠. 약간 이 손으로 압접을 했기 때문에 이 파라핀 왁스의 이 투명도에 의해서 내부에 디자인 되어진 이러한 마킹 라인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번째 라인이 아닌 세 번째 라인을 기점으로 이 메스로 이제 잘라내면 스페이서는 부착이 완료가 되겠죠. 자, 지금 이제 압접을 했기 때문에 안에 내부에 스페이서의 라인이 눈에가 보이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가지고 우리는 메스를 이용해서 잘라내면 되겠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메스가 너무 날카롭기 때문에 좀 조심만 하면 별 문제 없이 디자인 되어진 이 기준선을 가지고 이 스페이서의 파라핀 왁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오려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과 실습에서 이렇게 직접 여러분들과 하면서 수업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참 아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디자인의 기준선을 가지고 이제 메스로 이렇게 잘라내고 그 다음에 터치로 연하게 두께가 얇아지지 않도록 모든 이 파라핀 왁스에 스무스하게 연화를 먼저 시켜줍니다. 자, 이 과정이 뭘까요? 아까 우리 견치와 고치부의 4개의 정사각형의 또는 원형의 5mm의 이 테이소스탑이죠. 파라핀 왁스에 이렇게 이 음영체를 형성해 준다라고 한다면 곧 우리가 개인 트레이 제로를 요 파라핀 왁스에 올릴 텐데 지금 너치 부분에 개인 트레이 제로가 이렇게 채워져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티슈 스탑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이 인상 과정에서의 상하의 정확한 자리 또는 하악의 정확한 자리를 유도받을 수 있는 이 가이드와 치과 의사가 인상을 뜨고자 환자 구강에 이게 밀어낼 때에 이 4개의 기둥이 먼저 자리를 잡아주기 때문에 더 이상 밀어내지 못하는 부분은 이제 인상제가 바깥으로 넘쳐 나와서 본인상으로 얻어지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트레이를 제작하는데 이때 레진은 이 자가중합 레진입니다. 리퀴드와 파우더를 혼합해서 믹싱하면 어떤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자가적으로 중합이 되어지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조작을 해야 되겠죠. 이제 사실 실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많이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학생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믹싱볼에 파우더와 리퀴드의 이 혼합을 해서 자, 인절미 상태로 빨리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 조작의 범위가 끝나면 좀 전에 모형에 우리가 파라핀왁스 스페이스 올려놨었죠. 거기에 이 재료를 올려서 빠른 조작에 의한 개인 트레이를 중합되기 전에 완료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네. 인절미 상태입니다. 인절미는 손에 붙지 않는 상태고요. 띄었다가 붙이면 다시 결합되어지는 이 상태의 이 인절미가 조작에서의 제일 적당한 시기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혼합을 해서요. 균일하게 이제 리퀴드와 파우더가 잘 이제 혼합이 돼서 하나의 덩어리에 이제 화학의 이 트레이를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 자, 한번 진행해 볼까요? 자, 먼저 소량을 띄어서요. 화학의 모든 부위를 정중 중앙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방 부분과 하단 부위로 손으로 점차 균일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밀어내려주면 이 중앙을 기점으로 좌우의 하단 이 전정 부위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이제 손에 의한 두께 조절 그리고 굳이 오버시킬 필요가 없겠죠. 어디까지요? 즉 개인 트레이의 외형선까지 굳이 이 트레이의 재료가 넘어가서 후에 다시 다듬질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미리 막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자가중합 레진을 조작하다 보면 그러한 미세 라인까지 일치하기는 사실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고 혹시 오버되어진 부분은 이제 단단한 이러한 이 레진으로 이제 자가중합 레진으로 중합이 된 후에 오버된 부분을 연마기구로 다듬질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선 전체적으로 개인 트레이의 자가중합 레진을 이제 균일하게 이렇게 먼저 압접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뭘까요? 이제 핸들을 부착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핸들. 그러면 좀 전에 믹싱을 해서 지금 트레이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에서의 재료를 이렇게 조금 띄워놨습니다. 그 띄워놓은 재료는 지금 이제 핸들과 양 구치에서의 보조 핸들을 제작하면 되겠죠. 네, 이때도 동일한 재료에 동일한 레진을 가지고 이 본체와 핸들을 붙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이 본체 만들고 난 다음에 다시 핸들을 믹싱을 해가지고 붙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의 재료로 본체와 핸들을 동일하게 하나의 재료로 결합시키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 손잡이는 치과 의사가 인상을 떠내는 데에 불편함 없는 이러한 각도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상악은 약 중앙부에서 45도, 하악은 전방 부분에서 중앙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이 90도 방향으로 다뤄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가게 개념보다도 치과 의사의 스타일에 따라서 원하는 방향에 따라서 이 핸들의 방향 각도는 다소 구분되어질 수 있다. 전치 부위에 중앙에 하나 있고요. 양 구치 쪽에 하나 보조적으로 달아갑니다. 이건 보조 핸들인데 뭘까요?
가운데에 메인 핸들을 가지고 집어넣고 그리고 치과 의사가 이제 양 구치 쪽에 있는 구치 위에 올라가 있는 보조 핸들을 동일하게 눌러주면 이제 인상을 체득할 때 압력에 의해서 동일하게 하악의 이 해부학적인 부분을 인상을 얻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쉬워 보인가요? 아니면 어려 보인가요? 예, 눈으로는 사실 쉬워 보이지만 우리는 아직 재료적인 특성을 이해는 하지만 그 재료의 특성을 실제 우리가 실습으로 체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소 쉬워 보이지만 사실 실습할 때는 자가중압이기 때문에 요 하는 도중에 그냥 이 중압이 되어버리는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실습을 하지 못하고 지금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하고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재료적인 특성에 대한 개념을 꼭 미리 숙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죠. 가운데는 메인 핸들이고요. 양 구치 쪽에 있는 부분은 이 보조 핸들로 치과 의사가 메인 핸들 가지고 환자의 구강에 넣고 다시 양 구치 쪽을 압력을 가하면 동일하게 압력에 의해서 이제 구강으로 밀고 가면 안에 뭐가 들어있죠? 트레이에 티슈 스탑인 4개의 기둥이 조직으로 압접이 되면서 더 이상 조직하고 근접이 되면 더 이상 밀고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이때 이제 안에 너무 많은 이 인상제가 바깥으로 넘쳐 나와서 환자의 제일 깊은 부분의 보도 부분을 인상으로 얻어낸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총이치 보철에서의 개인 트레이를 만드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환자의 제일 깊은 부분에 이 전정 보도 부분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인기에 내느냐 이 관건이기 때문에 개인 트레이를 제작한다 라고 이해하면 될 겁니다. 사실 총이치 실습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어떠한 이 아주 적은 실습이 아니고요. 약간 실습 과정의 개념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그리 어렵지 않게 실습을 재밌게 할 거고요. 1학기 때의 총이치의 실습의 전 제작 과정은 사실 이 재택 수업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빨리 종식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어찌됐든 1학기 내에 상학과 하학의 수지의치 제작 과정까지 다 제작을 실습으로 연계가 합니다. 다소 지금 수업에서 만나지 못한 부분을 이론적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부분도 충분히 학습을 하고 계시면 우리가 실습을 할 때 이 이론적인 배경을 제가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실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핸들의 각도, 치과 의사가 원하는 또는 치과 의사의 스타일에 의존하되 가급적이면 인상 체득할 때 입술의 운동에 의해서 인상이 방해되지 않는 부위, 그 부위가 이제 트레이에서의 핸들의 각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차 이제 자가중압 레진이기 때문에 굳어가고 있죠. 네, 이게 셀프 큐어 되는 자가중압 개인 트레이의 제작 과정입니다. 대체적으로 임상에서 개인 트레이 재료로는 이러한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합니다. 다른 기성의 이 강중압에 의한 이러한 재료도 있습니다만은 이 재료는 3주차에 잠깐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는 지금 자가중압 레진의 이러한 개인 트레이 제작 과정을 임상에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치과 기공사의 자질 중에 손재주라고 하는 이야기 많이 들어봤나요? 손재주의 적성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여러 번 해보면 적성이란 것보다 익숙함에서 누구나 동일한 자기의 기술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화학 트레이 하나 만드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죠. 사실 어느 한 가정 무시할 수가 없듯이 우리가 대학의 생활도 여러분들 잘 준비하고 지금 2학년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한대학의 치기공과 어떤 비전을 가지고 오셨나요? 그 비전 이상은 잘 여러분들이 좀 만들어서 좀 더 넓은 세상에 자신 있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단단한 이제 이 아크릴의 레진으로 이제 중합이 거의 완료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트레이 내면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아까 스페이서라고 하는 파라핀 악스가 한 장 들어가 있는데 그 파라핀 악스는 4개의 견치부, 구치부에 4개의 스탑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스탑에 이 레진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합이 끝난 다음에 스페이서의 파라핀 악스를 빼내면 트레이 내면에는 왁스가 빠진 자리 외로 나머지 4개의 기둥만 남아 있겠죠. 이렇게 해서 치료실로 보내주면 치료실에서는 이제 지금 보다시피 자 한번 볼까요? 자 지금 트레이 내면에 파라핀 악스가 지금 들어있고 4개의 티슈 스탑에 이 티슈 스탑에 레진이 흘러 들어가서 지금 스탑의 효과를 지금 부여해 주고 있죠. 그러면 치료실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 파라핀 악스를 뺀 상태로 트레이 외형선을 잘 다듬어서 보내주면 이 왁스가 채워진 공간만큼 인상제가 들어가서 환자 구강에 정밀 인상을 체득하고 나머지 부분은 보도 부분으로 넘쳐서 깊은 해부학적인 보도 부분까지 개인 트레이에서 얻어내기 위한 이 과정으로 우리가 개인 트레이를 만든다 이겁니다. 좀 더 볼까요? 자, 상하과학이 다 만들어졌고요. 이제는 화학적인 반응 과정에서 정확하게 손으로 조작하지 못해서 다소 두꺼운 부위나 다소 또 이 보도 부분까지 너무 흘러내려온 범위들은 이제 연마 기구의 이 덴처벌을 이용해서 좀 스무스하게 두께 조절이나 과도하게 연장되어진 부분을 좀 트리밍을 해가지고 구강 인상 체득할 때에 문제가 없도록 마무리 다듬질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트레이의 요구 조건 다시 한번 기억나나요? 인상제와 트레이의 색상은 구분되어져야 된다 그랬고요. 이 트레이의 핸들의 각도는 구순 운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상악은 45도, 하악은 약 90도 각으로 우리가 만들어 주되 하악은 양 구치의 보조 핸들까지 부착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 시에 연구 모형상의 디자인 시에 3개의 라인을 그렸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은 전정 부위고요. 그 전정 부분을 기점으로 중앙에 그려줘야 되는 그 부위가 트레이 외형선. 트레이 외형선에서 다시 2, 3mm 상단에 그려줘야 될 것이 스페이서의 라인입니다. 라인 3가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디자인이 끝나면 이 모형상에 파라핀 악스를 위에 연화시켜서 압접을 하는데 이 파라핀 악스는
스페이서의 역할로 4개의 티슈스탑을 형성해 줍니다. 티슈스탑의 역할이 뭐죠? 예, 질문입니다. 개인 트레이 만들 때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 이번 2주차에 완전히 여러분들 이해가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 인지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서에 4개의 티슈스탑 형성하고 그 다음에 자가중압 레진으로 이제 이 트레이를 만드는데 균일한 두께, 그리고 치과 의사의 원하는 이 핸들의 각도, 이런 범위를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전에 잘 손으로 조작하고 화학적인 반응이 끝나서 단단한 이러한 이 레진으로 중압이 끝나면 혹시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조작으로 미처 하지 못했던 범위들은 지금 이러한 연마 기구를 이용해서 마무리 다듬질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거의 이제 마무리가 다 됐고요. 이러한 조작 과정에는 약간의 분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마스크 착용해야 되고요. 또는 이러한 연마 기구를 절삭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도 부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또는 건강 관리도 우리가 유의하면서 실습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습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이론적인 배경만 잘 인지하고 있으면요, 실습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또 그리고 실습하는 부분에 실패한다고 해서 신종호 교수가 그렇게 별로 스트레스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곧 또 학습이고요. 우리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한 이런 재료들이기 때문에 그런 범위는 염려하지 마시고,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를 따져보고 그 다음 실습에는 동일한 실패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가 학습 아닐까요? 염려 마시고요.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다듬질에 이런 소대 부분도 인상 체득 과정에서의 아프지 않도록 이런 너치 부분도 충분한 공간을 허용해 주고요. 이런 부분이 날카롭고 거칠다고 한다면 환자 구강에서의 연조직에 이 트레이가 얹히기 때문에 환자의 통증이 유발되겠죠. 이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우리는 그 환자의 이 만족도 항상 생각하면서 단계의 실습을 진행해 가야 된다고 하는 것. 다른 집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집안의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단계 최선을 다하면 그 최선을 다하는 그 순수한 열정이 나머지 삶에서의 노인에게는 크나큰 행복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행복의 전도사입니다. 자, 마무리 다 돼가고 있죠? 자,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요, 좀 더 깨끗하게 마무리 부분까지 이제 청소를 하고요.
이제 트레이의 전체적인 제작 과정은 이해가 되나요? 디자인 시의 3가지 라인, 그리고 파라핀 악스의 스페이서, 그 스페이서의 티수 스탑, 그리고 자가중압 레진을 이용한 개인 트레이의 이 전 제작 과정과 다듬질. 자, 조금만 다시 한번 보면 내부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지금 보시다시피 파라핀 악스가 들어가 있고 4개의 티수탑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하악의 한자 구강의 양형의 형상을 정확하게 체득할 수 있는 이 맞춤의 개인 트레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2주차 마무리에 질문할까요? 좀 전에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트레이 제작 시 외형선의 요구 조건들, 그리고 티수 스탑 형성 시의 고려사항들, 티수 스탑을 왜 형성하고 티수 스탑은 어느 자리에 형성하고 또 개인 트레이에 핸들을 어떻게 부착하고 이런 범위들을 이제 카페에 요점 정리해 주시고 혹시 이해되지 않는 부분 꼭 질문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 재택 수업의 진행 과정이 학교 LMS를 통해 진행되어지는데요. 학교 LMS가 전교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혹시 혼잡한 경우 카페에 다시 또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기서 학습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학교 LMS의 이 입출입은 체크가 되어지기 때문에 출석 여부가 연결됩니다. 그 부분 고려하고요. 나머지 좀 더 자기주도적 학습은 카페에 동일한 이 2주차 이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요. 카페에서 학습하고 또 코멘트와 그리고 이 질문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2주차였고요. 이제 3주차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개인 트레이를 이용해서 한자의 구강의 정밀 인상을 체득했다면 그 인상체에 이제 이 주모형을 얻어내는 이러한 작업 모형을 얻어내는 이 작업 과정에 또 단계별 지켜져야 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 주모형을 얻어내는 과정이 박싱 메소드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 여러분들도 궁금해 하시고요. 3주차 영상에서 이론적인 배경과 함께 주모형을 얻어내는 데에 박싱 메소드의 영상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나요? 네, 지금까지 신정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